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는 미사일 추정 발사차라는 표현 대신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오늘 명확하게 불렀습니다.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도발을 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 이걸 두고도 여러 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합참이 출입 기자단에게 정확히 밝혔다.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좀 반영한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라고 애매모호하게 언급했던 이유는 만약에 이걸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어떤 이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군 당국에서는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미상의 발사체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은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것은 도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제재를 강화하고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 옵션 하나를 대화라는 선택 옵션을 없애고 도발에는 응징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북한에게 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상의 발사체에서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최근 어제 저희가 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눈치를 봤던 굴종 외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은 정부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인센티브로 이런 협의를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문제를. 당시 정용 실장은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발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를 완화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은 또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하겠단 말이죠. 뭐가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고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좀 이도훈 의원님 해야 될까요? 우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말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북한의 특사로 가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함으로써 이제 이른바 핵 협상,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했는데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미사일 훈련을 하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미사일 훈련을 하는 것도 시시한데다가 우리가 충분히 할 만큼 했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특히 오늘 윤 대통령이 성명 낸 것도 판단해서 지시를 했는데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내부에 이제 정책 조율 절차도 거쳤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바이든 두 대통령이 70여 분 동안에 북한과 관련된 정책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어느 강도로 우리가 대응할 건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의 움직임을 우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핵 기폭장치 시험한다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미사일도 다 시험할 거 알고 사실은 어제 이미 F-15 우리 전투기들이 30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엘리펀트 워크라고 함께 이렇게 싹 기동하는 훈련까지 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예. 다 보고 있다.
세 번째. 그리고 저 장면이죠. 엘리펀트 네, 워크라는 그렇습니다. 저 기동 훈련.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오늘 한 4시간 뒤에 우리도 이제 지대지 미사일을 동해안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 거기엔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현무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현무2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궤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미사일이지만 그 정확도가 순항 미사일, 이렇게 표적을 쫓아가는 미사일만큼 굉장히 정확하고 예를 들어서 평양의 주석궁을 때리면 그 밑에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에 보신 장면이 저기 현무 미사일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영상. 충분히 북한의 메시지를 줬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북한이 본떠 가지고 많이 시험하고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한 번 쏘면은 여러 군데 가서 축구장 막 40개 크기의 지역이 초토화되는 그런 미사일로 충분히 우리의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응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이런 미사일 실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긴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요청하면은 거기서는 중국, 러시아도 핵실험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했던 확장 억제, 이제 구체적인 협의들이 알겠습니다. 예. 나오게 되고 전략 자산 전개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겁니다. NSC도 직접 주재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부 명의의 규탄 성명도 발표하게 하고 앞서 이도원 의원님 잠시 언급했던 이 부분 현무2와 에이테킴스 실사격으로 대응하겠다. 근데 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소정수 국장님 이게 한미연합군이 여러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한 게 무려 4년 10개월 만, 거의 5년여 만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부분이 첫 번째는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했다라는 예.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동시에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군은 현무 미사일을 쐈고 미군은 에이테콤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지난해 3월 달에 북한에서 ICBM 발사했을 때도 우리 군이 대응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발은 우리가 쏘고 한 발은 미국이 쏘는. 그러니까 모양상의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도 했지만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가 철저하게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상되는 핵실험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천명을 한 것이고 예. 두 번째 부분은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부분은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실질적인 조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우리도 하겠다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저 화면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 공군의 심장부였던 오산 공군기지 내 벙커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 두 사람이 저렇게 목소리까지 높였었는데 네. 이게 4년 10개월 만에 한미 공동 대응이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남북 대화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합의한 것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은 잇따라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고 판문점 선언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대화로 이 비핵화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계속 지켜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는 우리도 그대로 맞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북한이 지키지 않는 협정에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 예. 이런 대원칙을 천명한 응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셈법과 윤석열 정부의 셈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행동 변화, 결과는 있을지 그것도 한번 잘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오늘 북한 도발 얘기 해봤고 여러 오늘 우리와 한미 공동 맞대응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 얘기도 짧게 만나볼게요. 군 수뇌부 대장급 7명이 모두 교체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1년도 안 됐더라고요.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 1년도 안 돼서 교체된 의미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정상의 정상화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은 군의 경우에는 육군은 육사, 공군은 공사, 대군은 해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육사 출신들을 배제해왔죠. 그 이유를 무슨 특정 집단이 패권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배제한다는
식의 뭐 설명은 있었지만 그 의도가 굉장히 그 의심스러웠는데 군을 정상화하려면 육군의 인재들을 군 인재들을 올바로 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명의 그 대장 인사가 났는데 육사 출신 5명, 공사 출신 1명, 해살 출신 1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 군이 주적도 불분명하고 정훈 교육도 유명무실화되고 뭐 한미 간의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실기동 훈련은 거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행정군대로 전환해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가지고 인사 브리핑을 듣는 이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군은 도저히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인사에서 그대로 표명된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또 반대 성격도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 검찰 인사가 이제 싹 바뀌었듯이 1년도 안 된 그 장성들까지 이렇게 싹 교체하는 게 너무 군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반대 시각도 있는데 소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예. 뭐 밑에 이제 하부 구조의 권력이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검찰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등장한 이후에 인사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경찰 치안 정감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죠. 보통은 청장이 바뀌고 나서 이제 정감이 바뀌는데 치안 정감을 바꾸고 그 속에서 이제 이후에 7월 달에 새로운 경찰청장을 뽑겠다라는 것이고 이 지금 군 뭐 육참총장을 비롯한 각군 총장들 쭉 바꾼 부분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새로운 체제, 새로운 인물로 이것을 권력을 재편하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쭉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흐름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인사의 흐름들이 지난번에 이제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보면 기재부 그리고 검찰 출신들, 뭐 경기고 출신들 이런 흐름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과거에 이른바 전통적인 주류였던 육사 출신들을 중용을 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합참 출신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미 관계에서의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중요하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취임 초기 일단 확 바뀐 대북 기조 오늘 정부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도발 규탄 성명까지 첫 번째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번에는 윤 대통령 관련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